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계속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수색 작업을 통해서 희생자 수습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방당국이 오송 지하차도 수색을 마무리한 건 어젯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오후 8시 10분쯤에 침수 사고가 난 근처 하천 풀숲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을 했고요. 당국의 대조 결과 이 시신은 14번째 희생자이자 마지막 실종자인 60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을 종료함에 따라 이번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 모두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당국은 사고 발생 지점 근처의 하천변과 논밭은 좀 추가로 수색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수색 작업은 일단은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 그 현장 감식을 통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었냐 이것도 이제 따져볼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안에 이거 침수를 막을 시설이 없었던 건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아닙니다. 사실 지하차도 안에 이미 배수 펌프가 있긴 했습니다. 4개가 있었고 모두 12톤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 문제는 이 펌프가 정작 침수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이 몰려오면서 전기가 끊겼고 또 작동을 멈췄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자체는 오는 9월에 원격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을 하려 했다고 했지만 사실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마가 다 끝난 뒤에 시설 보완 계획을 세운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운 대목인데 신속한 행정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고 결국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계 기관들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왜 도로 통제가 안 되었냐 이 부분 같은데요. 1차적으로 이게 인재였다고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 통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이미 홍수 통제소가 3차례나 하천 범람 경고를 한 사실이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요. 함께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고 전날 금강홍수통제소는 구청에 홍수주의보 발령문을 이미 전달을 했고요. 또 다음 날 새벽에도 사고 발생 4시간 반 전쯤인데 이때도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상향 조정되면서 마찬가지로 도청과 구청에 새벽 5시쯤에 이미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위가 8m를 넘어서 9m에 이를 거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치는 없었다고 하고요. 또 사고 발생 2시간 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홍수통제소가 직접 홍덕구청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이때는 이미 9m를 넘어서였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치는 없었습니다. 물론 흥덕구가 상급기관인 청주시청에 보고를 하긴 했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고가 터진 후에도 행정당국은 예상을 못했다는 식의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0cm가 되면 보통 수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사고 임박하기 전까지도 그런 징후가 없었고 또 더군다나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제방이 유실이 되면서 유입된 하천수에서 지금 박스가 침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위험 신호를 보낸 게 홍수통제소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실 사고 발생 1~2시간 전부터 주민들이 이미 수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2시간 전에 최소 2차례 이상 119에 신고를 들어갔다는 게 국무총리실 통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7시 50분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약 50분 전쯤에 미호강의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민원인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픽 같이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당국은 현장에 나가서 제방이 무너졌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에 청주시 당직실에 이 내용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후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신고와 함께 살펴보면요. 오전 7시 58분을 포함해서 최소 2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 신고 내용은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좀 막아야 할 것 같다 이러는 시민 신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관할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다른 침수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대응할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호천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부분, 그리고 지하 터널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재로 볼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이태원 참사부터 또 작년 여름에 서울 침수, 그리고 이번
지하차도 침수까지 현재 좀 대한민국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미숙하고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사고를 단순히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지금 얘기를 좀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근처에는 미호천에서 다리 확장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제방을 쌓아놨는데 이게 부실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지하차도 안에 이제 침수가 되면 배수 펌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작동을 했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봐야 되고 그리고 도로 통제 이거 왜 안 했냐.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조치 제대로 안 됐냐. 이 부분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상황 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건 유가족일 것 같아요. 예,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일단 유가족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인재 아니냐라는 입장을 좀 재차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YTN이 취재진이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서 유족분들을 만났는데 일단 그 두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2달 전에 결혼한 초등학교 교사 조카를 잃은 김태희 씨는 이 조카가 일찍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삼촌에게 의지해왔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또 이번 참사가 분명한 인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해라고 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이건 재해가 아니고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입 통제가 미리 다 이루어졌으면 아니면 경찰차라도 한 대 나와 있었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747 버스를 타던 장모를 잃은 사위도 계신데요. 이 부분은 행정당국이 도대체 사고 이후에 뭐 하나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시신이 이쪽으로 수습돼서 온다는데 컨트롤 타워인 충청북도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국가가 왜 있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세금 내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행정당국 서로 뭐 내 탓 책임 떠넘기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당국의 보고 라인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금강 홍수 통제소입니다. 이 충북과 청주시, 흥덕구청에 3번이나 범람 위험을 경고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고를 받은 흥덕구청은 상급기관인 청주시청에 보고를 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보고가 단절된 겁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가 관할 구역이 아니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청주시청의 윗기관인 충청북도는 어떤지 봤더니 이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실질적 주체이긴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미호강 홍수 경보를 받아서 CCTV를 지켜보면서도 실제 지하차도 침수에 대해서는 뭐 전혀 경보를 받지 못했고 그거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 해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거는 그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 순간적인 수위 상승도 있었지만 그 공사하면서 좀 약화됐던 부분이 이제 약간 그 범람하는 과정에서 유실이 발생해서 이 침수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유실이 발생해서 침수가 발생한 거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긴 했지만 우리의 1차적 탓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소방과 경찰 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고 발생 전에 제방이 무너진 걸 눈으로 확인한 소방이 상황실에 통보를 하긴 했는데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내용을 전달하긴 했지만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 도로 관리 주체인 충북도청에는 이 내용 전달되지 않았고요. 다음은 경찰입니다. 아까 이제 살짝 설명드리긴 했지만 관할 파출소 직원에게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현장에 나가지 못한 상황이 확인이 됐고요. 또 재난 안전망을 통해서 경찰은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상황을 전파하긴 했다고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재난 대처에 어딘가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지금 여러모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라인을 따라가 보면 결국 지자체, 특히 청주시와 충북도가 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국민 14명의 목숨이 그냥 사라졌는데 행정당국이 서로 책임 줄이기 공방만 좀 하고 있는 게 좀 씁쓸한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중앙정부가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경찰.
사고 원인 파악과 책임자 규명을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충북경찰청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적으로 좀 조사한 뒤에 이 제방공사와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무조정실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중앙정부가 이렇게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냐. 결국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중앙정부가 처벌자의 위치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위치로 내려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민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